아주 사소한 일들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평범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만 어렵고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일의 목록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실 거예요. 사소하지만 변하고 바꾸고 싶은 그 일들을 바꾸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만 행동에 옮길 수 없는 사람들.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습관, 사고방식, 성격 등 고정불변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행동하고 싶은 욕구는 줄어듭니다. 바꾸고 싶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겠다면 딱 5초의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5초의 법칙을 이용해서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 전 세계 사람들의 경험담과 SNS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5초의 법칙은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란 기대를 하기보다 그저 일상의 소소한 일을 하는데 이 법칙을 활용해 본다면 여러분도 삶의 변화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5초의 법칙. 지은이 멜 로빈스, 펴낸 곳 한빛비즈 주식회사. 5초의 법칙을 발견하다.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본능을 존중하면 삶이 바뀔 수 있다.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단순히 직감을 믿으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애리조나 대학교가 코넬 대학교, 듀크 대학교와 공동 신설한 최신 연구에서 인간의 뇌와 행동 본능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뇌에서 과제 목록을 만든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상황에 가까워질 때마다 뇌는 본능을 자극해서 목표를 완수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건강해지는 목표를 세웠다고 생각해보자. 거실로 걸어 들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스포츠센터를 지나치면 전전두엽 피질이 자극된다. 건강해지는 목표와 관련된 것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스포츠센터를 지나치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목표를 상기시키는 본능이고 내면의 지혜다. 아무리 하찮거나 우스워 보여도 이런 본능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 목표, 꿈에 관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변화하려는 본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본능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믿음은 시작된다. 로켓처럼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다는 바보 같은 생각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다. 그 결과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일어난 일이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자 가장 먼저 든 기분은 두려움이었다. 보스턴의 겨울은 어둡고 추웠다. 나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로켓 발사 장면을 생각했지만 바로 바보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 다음 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했다. 내 기분은 무시했다.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해야 하는 일을 했다. 알람 시계의 타이머 버튼을 누르는 대신 나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그것도 거꾸로 5, 4, 3, 2, 1. 그런 다음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로 그 순간 나는 5초의 법칙을 발견했다. 5초의 법칙.
목표에 따라 행동하고 싶은 본능이 생기는 순간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세고 몸을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뇌는 방해를 시작한다. 5초의 법칙이 바꾸는 것들. 그날 아침 이렇게 어설픈 법칙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나 역시 놀랐다. 숫자를 거꾸로 셌을 뿐인데 정말 이렇게 하면 된다니 이 방식이 왜 효과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효과가 있다고만 알았다. 제 시간에 일어나려고 몇 개월을 노력했는데 느닷없이 5초 의법칙 덕분에 행동을 바꾸는 일이 간단해졌다. 나중에서야 숫자를 거꾸로 세면 우리 머릿속에서 일종의 기어 변속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상투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는 관성적 사고를 방해하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제어를 실행한다. 숫자를 세는 동안 우리의 뇌는 변명 찾기에서 관심을 돌려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집중하게 된다. 생각하려고 동작을 멈추는 대신 몸을 움직일 때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머릿속에서도 이런 변화에 동조하게 된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자료 조사를 하면서 5초의 법칙이 습관 연구 용어로 시작의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작의식은 전전두엽 피지를 활성화해서 행동 변화를 돕는 과정이다. 전전두엽 피질은 우리가 집중하거나 의도된 행동을 취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로 기저핵, 습관고리, 활성화 에너지, 가동성, 인지 편향, 신경가소성, 전진 원리, 통제 위치 등에 영향을 준다. 이 어려운 용어들과 관련이 있는 유일한 법칙을 발견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5초의 법칙을 이용했다. 역시 효과가 있었다. 재미있는 일도 일어났다. 제 시간에 일어나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5초 안에 결정되는 순간을 하루 종일 찾아보기 시작했다.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일을 생각하느라 행동을 멈추면 마음이 바뀌었다. 머릿속에 온갖 변명거리가 마구 떠올라서 뇌에서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는 데는 5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5초의 법칙을 직접 이용한다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행동하려는 본능이 생기는 순간과 뇌에서 행동을 막는 순간 사이에는 5초의 간격이 있다. 이 5초의 간격을 경험한 이후 나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문제는 아주 분명했다. 바로 나 자신이었다. 한 번에 5초씩 내 자신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 자신과 간단한 약속을 했다. 내가 할 일이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 내 기분에 상관없이 5초의 법칙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만이 아니라 스포츠센터에 가고 직장을 구하고 술을 줄이고 더 좋은 부모와 아내가 되는데도 이 법칙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밀어붙여 간단한 행동을 실행하면 자신감과 생산성이 높아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삶을 개선하는 소소한 행동을 시작하도록 스스로를 밀어붙이면서 추진력이 생기고 힘과 자유로움을 느낀다. 이런 반응은 1954년 미국의 심리학자 줄리안 로터가 제시한 통제 위치라는 개념으로 설명 가능하다. 로터는 자신의 삶이나 행동, 미래를 스스로 통제한다고 믿을수록 더 행복하고 성공한다고 주장했다.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행동 편향이다. 동기부여는 잊어버리자. 근거 없는 믿음일 뿐이다. 변화하려면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거나 의욕이 생겨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언제부터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스스로 나서야 하는 순간이 된다고 의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 것이다.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등을 떠밀어야 한다. 나는 이것을 밀어붙이는 힘이라고 부른다. 5초의 법칙은 스스로를 밀어붙이는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지나치게 생각에 빠지는 사람이라면 5초의 법칙을 통해 생각을 멈추고 실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에너지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행동 편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냥 숫자를 거꾸로 세면 된다.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과 능력이 강해지도록 자신을 밀어붙여라. 삶을 결정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다. 그런데 망설이는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우리는 사소한 일들을 행동에 옮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런 사소한 일들은 점점 늘어난다.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주저하고 걱정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이런 패턴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런 행동은 뇌 속의 습관으로 각인된다. 놀랍게도 망설이는 습관을 고치고 행동하는 용기를 얻는다면 삶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만날 5초의 법칙은 부정적 습관을 대체하거나 버리는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5초 안에 내리는 결정이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며 얼마나 쉽게 통제력을 되찾아주는지 알게 될 것이다. 5초의 법칙은 언제나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도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선택하는 건 우리고 다시 5초간 멈추게 되면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금세 머릿속으로 침투한다. 그리고 현명한 결정을 방해한다. 그렇다고 한 번 실수로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도 없다. 우리 삶에는 더 많은 5초가 남아있다. 5초의 법칙은 무의미했던 시간들을 끝내줄 것이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며 느끼는 자유와 즐거움에 완전히 매료될 것이다. 단, 지속적으로 5초의 법칙을 활용해야 한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의 변화가 느껴질 것이다. 삶의 단계마다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필요하다. 5초의 법칙을 이용하면 인생의 다음 단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5초의 법칙) Q&A 5초의 법칙은 정확히 무엇인가? 5초의 법칙은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일종의 상위인지 도구다. 참고로 상위인지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게 하는 모든 기법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다. 5초의 법칙은 어떻게 이용하는가? 5초의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목표나 결심에 따라 행동하고 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망설이게 될 때마다 이 법칙을 이용한다. 숫자 5부터 1까지 거꾸로 세기 시작한다. 숫자를 세는 일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 생각, 두려움에서 주의를 돌려 자신의 목표나 결심에 집중하게 한다. 이를 세고 나면 몸을 움직인다. 그러면 끝이다. 아주 간단하지만 다시 한번 이 과정을 강조하려고 한다. 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안심이 되지 않거나 걱정이 되거나 감당이 되지 않을 때면 숫자 5부터 1까지 거꾸로 세면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자. 숫자를 세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질 것이다. 그렇게 숫자 1에 도달하면 몸을 움직인다. 숫자를 세는 것과 몸을 움직이는 것은 행동이다. 생각하느라 멈춰 있을 때 행동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동시에 거꾸로 숫자를 세는 일은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걱정거리에서 관심을 돌리고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행동하도록 자극하고 망설이고 지나치게 생각만 하고 주저하는 습관을 차단한다.
숫자를 거꾸로 세는 대신 순서대로 셌을 때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답은 노이다. 효과가 없다. 오름차순으로 숫자를 세면 계속 셀 수 있다. 하지만 숫자를 내림차순으로 센다면 일 뒤에 더 이상 셀 숫자가 없으니 움직이라고 상기시키는 셈이다. 모든 사람에게 5초의 기회가 있는가? 물론이다. 변화를 바라는 본능이 생기는 순간과 그런 본능을 억누르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이 누구에게나 5초의 기회가 있다. 머릿속에서 본능과 다른 생각을 하는 찰나의 순간 핑곗거리나 이런저런 생각이 마구잡이로 쏟아지지 않고 몇 초 동안 멈춘 것처럼 보인다. 이 5초의 간격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칙을 어떻게 활용해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행동하고 싶은 충동이 처음 생기는 순간부터 실제 몸을 움직일 때까지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명거리가 더 생기고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이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5초의 결정이 50초의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500초의 결정이 된다. 이 5초의 간격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5초의 법칙을 자신에게 맞춰 조정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행동하고 싶은 욕구는 줄어든다. 사람은 지금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스스로를 속이는 일에 능하다. 행동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순간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합리화를 시작한다. 우리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 그렇게 해야 생각의 덫에 빠지기 전에 핑곗거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5초의 법칙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관계를 개선하고 행복해지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5초의 법칙을 이용하는지 수천 건의 사례를 접했다. 모든 사례는 다음 3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행동을 바꾸기 위해 자기 자신과의 관계나 타인과의 관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해가 되는 습관을 버리고 셀프 모니터링과 자기 통제력을 습득하는데 5초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낯설거나 두렵거나 불확실한 일을 할 때 필요한 용기를 얻기 위해 5초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의 열정을 쫓고 직장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자원하고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칠 때 5초의 법칙은 의구심을 잠재우고 자신감을 키워준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 자신을 짓누르는 부정적인 생각과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을 멈추기 위해 5초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불안해하는 습관을 버리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리는 대신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5초의 법칙을 이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간단한 법칙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5초의 법칙이 효과적인 이유는 아주 단순하기 때문이다. 뇌는 온갖 종류의 교묘한 방식으로 충동을 억누른다. 기본적으로 우리 뇌는 상황을 충분히 생각하도록 속임수를 쓴다. 이런 꼬임에 넘어가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자신의 생각에 갇히게 된다. 뇌는 행동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수많은 방법을 알고 있다. 변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신경학적 이유다. 변화하려면 불확실하거나 무섭거나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뇌는 구조상 그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뇌는 불확실하거나 무섭거나 새롭게 생각되는 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몸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설득하려고 무엇이든 한다. 인간의 뇌구조가 그렇다. 망설이는 과정은 아주 빨리 일어난다.
망설임을 없애려면 더 빨리 행동해야 하는 이유다. 5초의 법칙은 현대 심리학에서 입증한 주요한 원리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어떻게 하나의 법칙이 삶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5초의 법칙은 단 하나에만 영향을 미친다.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는 매번 틀에 박힌 방식으로 자신의 변화를 방해한다. 망설이고 그런 다음 너무 많이 생각하고 정신적 감옥에 자신을 가둔다. 그 망설이는 순간이 치명적이다. 망설임은 뇌에 스트레스 신호를 보낸다. 잘못되었다는 위험 신호인 셈이다. 그러면 뇌는 방어 모드에 들어간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행동하기 전에 항상 망설이는 것은 아니다. 가령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따를 때, 청바지를 입을 때, TV를 켤 때,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할 때는 주저하지 않는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른다. 하지만 영업상담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 답장을 보내기 직전 망설일 때 뇌에서는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영업상담 전화를 걸 가능성이 줄어든다. 망설이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 일종의 습관처럼 굳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망설이는지 인식하지도 못한다. 5초의 법칙을 이용하면 지속적인 행동 변화도 가능할까? 5초의 법칙은 뇌 운영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서 머릿속에서 거부하는 순간을 이겨내도록 한다. 더 나아가 5초의 법칙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뇌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는 걱정, 의구심, 두려움 같은 사고 패턴이 습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식도 못한 채 이런 사고 패턴을 반복할 따름이다. 행복에 방해가 되는 모든 행동이 하나의 습관이라면 5초의 법칙으로 그 습관을 버릴 수도 있다. 습관 변화를 위한 황금 룰이라는 아주 간단한 원칙이 있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반복하는 행동 패턴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주저하는 대신 5초를 거꾸로 세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카운트다운 과정은 연구자들이 말하는 시작 의식이기도 하다. 시작 의식은 관성적인 사고 패턴을 차단하고 새롭고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유도한다. 5초의 법칙을 터득하면 사고 패턴이 다시 프로그래밍 되는 셈이다. 더불어 새로운 행동 패턴을 배우게 된다. 걱정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관성적인 반응 대신 본능적으로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습관, 사고방식, 성격 등 고정불변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5초 안에 결정을 내릴 때마다 관습적인 사고방식과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사소한 결정들이 자신의 성격, 기분, 생활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결정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게 된다.